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나는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 앞에 선 시어머니의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내 손은 마치 다른 사람의 손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훨씬 전에 내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독을 알아채지 못했던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완벽해 보였던 가족, 제 이름은 박민서입니다. 32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키는 165cm, 평범한 체구에 긴 생머리를 가진 평범한 여자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요. 남편 강준호와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건축 회사에서 일하는 35살의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키 178cm, 다부진 체격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그는 첫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그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제게 완벽한 시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60살의 김영희 씨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항상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중간 키의 날씬한 체형, 그리고 사람을 안심시키는 온화한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누가 봐도 자상한 어머니였습니다. 민서야, 우리 준호를 잘 부탁해. 넌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 거야. 결혼식 날,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느꼈던 그녀 손의 차가움을 나는 그냥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균열의 시작. 작은 신호들. 결혼 후 6개월까지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을 방문했고 매번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이야. 네가 아직 서툴 테니까. 그 말에 담긴 작은 가시를 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공기 중에는 시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준호와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민서가 요즘 일이 많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요. 그래도 집안일은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남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따뜻한 밥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게 아내의 기본이잖니.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내 손이 설거지통 안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민서도 일하는 사람이고 저도 집안일 같이 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남편은 다르다고. 그는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내가 집안일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가끔은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이 있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 순간 느껴진 배신감.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침투. 조금씩, 확실하게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이 되었고 어느새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 계셨습니다.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라는 말과 함께요. 어느 날은 내가 일하는 서재문을 노크도 없이 여셨습니다. 민서야, 잠깐 나와서 이것 좀 봐줄래? 나는 클라이언트와의 화상회의 중이었고 급하게 마이크를 음소거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아이고, 뭐 그리 바빠? 잠깐인데 그녀의 웃음 속에 담긴 무언가가 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줄래? 제가 일할 때는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 방해했다고 그래? 그냥 잠깐 불렀다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하다고요? 내 일을, 내 시간을, 내 공간을 존중받고 싶다는 게 예민한 건가요? 그날 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고른 숨소리가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더우그 고른 본격적인 전쟁. 그녀의 계획 2달 후 시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 어떨까? 네가 일로 바쁜 것 같아서 집안일을 내가 도와주려고. 모든 세포가 안 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준호는 벌써 그 제안에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그럼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민서야, 좋지?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네, 좋아요.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온 첫 주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서랍이 뒤집혔고 내 옷장이 재정리되었으며 내 화장품이 위치가 비효율적이다는 이유로 옮겨졌습니다. 내 공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 옷들은 너무 짧지 않니? 유부녀가 이런 걸 입으면 안 되지. 민서야,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하면 남편이 의심할 수도 있어. 민서야,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준호 퇴근 시간에 맞춰 밥을 해놔야지. 민서야, 민서야, 민서야. 내 이름이 점점 저주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독, 준호의 변화. 가장 끔찍한 건 준호의 변화였습니다. 민서야,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요즘 내 옷차림이 좀 그래. 민서야, 엄마가 해주신 밥이 훨씬 맛있어. 넌 왜 이렇게 못해? 민서야, 엄마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해. 널 위해 여기 계시는 건데. 매일 밤 나는 준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와 결혼한 그 남자가 맞나? 나를 사랑한다고, 평등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계신 이후로 우리 사이가 이상해진 것 같아. 준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별일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요즘 당신 엄마 말만 듣잖아.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 그제야 준호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나는 낯선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우릴 위해서 계시는 건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네가 엄마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정적 순간. 발견. 3. 개월째 되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저 애는 정말 순진해. 조금씩 준호를 내 편으로 만들고 있어. 곧 저 애가 스스로 나가고 싶어질 거야.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혼? 그렇게까지 될 거야. 내가 계속 준호한테 민서 험담을 하고 있거든. 요즘 민서가 변했다. 예전만 못하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조금씩 주입하는 거지. 준호는 원래 엄마 말을 잘 듣는 애잖아. 차가운 웃음소리. 걱정 마. 준호가 이혼하면 더 좋은 며느리를 구해줄 거야. 내 말 잘 듣고 집안일 잘하고 준호한테만 집중하는 그런 여자? 민서는 너무 독립적이고 자기 일에만 신경 써. 그런 여자는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아. 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롭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녀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언제 왔니? 그녀가 천천히 전화를 끊으며 물었습니다. 방금 다 들었어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폭발. 모든 것이 드러나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오만함, 그 확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는 준호가 자기 편이라는 그 확신. 준호한테 말할 거예요. 전부 다.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말해봐. 누가 믿을 것 같아? 준호는 이미 네가 예민하고 자기 엄마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내가 3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이미지야. 네가 뭘 말하든 준호는 내 편을 들 거야. 그 말이 사실일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는 말도 녹음해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죠? 저와 준호를 갈라놓으려고.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넌 처음부터 내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았어. 너무 독립적이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기 의견이 강해. 내 아들은 순종적이고 현명한 아내가 필요한데, 넌 맨날 자기 일, 자기 커리어 얘기만 하잖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섬기고, 집안을 돌봐야 하는 거야. 2025년에 무슨 조선시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기본은 변하지 않아. 나는 준호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야. 그리고 넌 준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밖까지 들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 엄마와 얘기 중이었어. 들어봐.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저 애는 정말 순진해. 조금씩 준호를 내 편으로 만들고 있어.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그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발모음 진실의 무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오해야. 민서가 조작한 거야.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니.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나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다른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몰래 기록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내 험담을 하는 순간들, 내 물건을 몰래 뒤지는 순간들, 내가 일하는 걸 방해하려고 일부러 시끄럽게 행동하는 순간들, 이것도 다 조작인가요? 준호는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민서랑 저를 갈라놓으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랬어. 민서는 너한테 맞지 않아. 엄마가 보기엔 너희 둘이 자꾸 싸우고 민서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싸운 건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우린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매일매일 준호한테 저에 대한 불만을 주입했고 저를 모자란 아내로 만들었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가주세요. 뭐? 집에서 나가주세요. 당장.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호야, 네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한테? 엄마가 선을 넘으셨어요. 내 결혼 생활에 이렇게까지 개입하실 권리는 없어요. 민서한테 사과하시고 나가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게 다 네 짓이구나. 네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최후의 결단. 나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짐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 화장품, 신발, 모든 것을. 민서야,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방에 물건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날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네가 감히? 네, 제가 감히.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제 집이에요. 제 남편과 제가 사는 집이에요. 어머니가 여기 계실 권리는 없어요. 특히 저를 이렇게 대하면서까지요. 시어머니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네가 가만히 있을 거니? 네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데?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짐 싸는 것을 끝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너 이러면 후회할 거야. 준호는 결국 내 편이야. 넌 혼자가 될 거야.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제 존엄성을, 제 자존감을, 제 행복을 지키려면 어머니는 여기 계실 수 없어요. 가방을 문 밖에 내려놓았습니다. 나가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이 못된 년아, 내가? 나가세요. 이번엔 소리쳤습니다. 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당장. 그 후 시어머니는 마침내 나갔습니다.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준호가 나를 떠날 거라고 소리치며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에 홀로 서서 나는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눈치채지 못했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당신도 엄마 편이었잖아요. 내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건 준호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았고 네가 정말 예민한 건 줄 알았어. 하지만 녹음을 듣고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엄마 개입 없이 우리 둘만.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후회도, 슬픔도, 사랑도.
시간이 필요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어요. 그걸 다시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기다릴게. 얼마든지. 각도 이국도 에필로그. 그날 이후, 그날 밤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분노에 차 있을 것입니다. 준호는 변했습니다. 정말로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만들어주고 저녁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내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때때로 나는 여전히 그가 다시 변할까봐, 시어머니의 말에 다시 흔들릴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아침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상담받는 거 어때? 부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우리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게 하지 않을게. 엄마든 누구든.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도 불안하지만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리고 온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어머니를 쫓아냈을까요? 아니면 참고 견뎠을까요? 결혼 생활에서 어디까지가 인내이고 어디부터가 자존감 포기일까요? 나는 아직도 내 결정이 옳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내가 너무 과격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날은 더 일찍 행동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험 조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을 때 거기 서 있던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깔끔하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망설였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까? 아니면 들어주어야 할까? 준호가 뒤에서 다가왔고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준호야? 민서한테만 얘기하고 싶구나. 괜찮겠니? 나는 준호를 보았고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근처에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불러. 예상 밖의 고백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자기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네가 좋아하던 떡이야. 직접 만들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나 정말 미안해.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준호한테, 너희 둘의 결혼에?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화를 내러 왔거나 아니면 준호를 데려가려 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 동안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왜 너희를 갈라놓으려 했는지,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문제였다는 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준호가 내 전부였어. 내 유일한 가족이었지.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머리로는 축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어. 내 아들을 빼앗길까봐.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질까봐. 리아그라하위 상처의 근원. 그래서 너를 밀어냈어.
너를 부족한 며느리로 만들고 준호가 나한테 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했어. 그게 내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집착이었고 이기심이었어. 나는 준호의 행복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던 거야.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여전히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런 의미일까요? 민서야, 내가 너한테 한 짓들을 변명할 수 없어. 용서를 바라는 것도 주제 넘은 일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정말로.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이건 준호한테 쓴 편지야.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 너희를 조종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을 적었어.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 인생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상담을 받기로 했어. 심리 상담. 내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고 싶어. 더 이상 내 상처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가극다우 용서의 무게,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 창밖의 자동차 소리, 우리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어머니가 한 일들이 제가 받은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당연해? 하지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와주셔서, 잘못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은 못해요. 어쩌면 영원히 완전히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로 변하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저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을 열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너무 과분해. 새로운 시작 그날, 시어머니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떡을 놓고, 편지를 남기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는 좋은 며느리야. 아니, 그냥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걸 못 봤던 거지. 준호는 너를 만나서 행운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땠어? 괜찮아?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그날 밤 우리는 시어머니가 만든 떡을 먹었습니다. 달콤했고 부드러웠고 어딘가 슬픈 맛이 났습니다. 이거 맛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나는 동의했습니다. 정말 맛있네. 3개월 후, 지금은 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나는 주 1회 부부 상담을 받고 있고, 우리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게 만납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카페나 공원에서. 대화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예전처럼 돕기 어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녀는 정말로 상담을 받고 있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녀의 예전 습관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민서야, 준호가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던데 밥은 잘 챙겨주니? 라는 말을 할 때처럼.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알아차리고 아, 미안. 내가 또 그랬네. 옛날 버릇이 나왔어. 라고 말합니다. 회복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게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은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 괴롭습니다. 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조금 더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몇 가닥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강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내 가치를 지키며 동시에 타인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낸 그날 밤 나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내 결혼이 끝날까봐, 가족을 잃을까봐,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날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나의 존엄성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는 걸 선언한 날,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들릴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당신의 자존감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당신의 행복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관계를 끊는 것이, 경계선을 긋는 것이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상대방을 향해서도.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 준호가 물었습니다. 후회해? 그날 밤에 엄마를 쫓아낸 거?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게 우리를 살렸어. 준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널 만나서 행운이야. 그리고 네가 그날 용감했던 것도. 우리 둘 다 용감했어. 나는 말했습니다. 결국엔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날 밤 내가 용기를 내어 나가세요 라고 말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그게 나를 살렸으니까. 이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낸 여자, 박민서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이야기이며 경계선의 이야기이며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